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돈 준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죠. 이제는요, 구직 촉진 수당도 2배로 정액해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 청년이라고 할 때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청년은요 18세에서 34세입니다. 이들에게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20만 원 이하, 4인 가족 월소득 기준으로는 731만 원 이하면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대상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914만 원이면 이하면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중위소득 150% 이하면요 아마 전체 청년들 77.3%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대다수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수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야,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진짜 한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건 맞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은요 2025년 5월에 6.6%예요. 262만 명이 실업자예요. 2020년만 하더라도 370만. 그래서 2024년엔 꾸준히 줄어서 235만이 됐거든요. 4년 사이에 청년 실업자가 36.5%, 135만 명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경제가 조금씩 나아졌다 그렇게도 봐야 되니까요. 저성장의 깊이가 깊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까 청년 실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실업률이 5.9%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실업률이 5.9%예요. 그런데 2025년 5월은 6.6%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또 돈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실업률이 실업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진짜 경제가 좋아서서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에 착시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청년 실업자가 줄잖아요. 실업자가 줄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쉬어섬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쉬어섬 인구가 지금 2020년에 48만 5천 명이었고 2025년 2월에는 50만 4천 명. 통계 작성 이후로 최대입니다. 그것도 15세에서 29세 기준이에요. 34세가 아니고. 쉬어섬이라는 것은요. 뚜렷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거나 이런 청년층을 쉬어섬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많이 얻어서 실업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국 실업자가 그 다음에 구직 활동을 전혀 안 해서 쉬어섬이 늘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진짜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구직 촉진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세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구직 문의가 뜨면 인터뷰를 갔다 와요. 그러면 구직 노력을 한 거거든요. 갈 생각이 없어도 갔다 와요. 그러면 50만 원을 받아요. 이런
다시 말해서 가짜 일자리 구하는 거 이거 기업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거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가짜 일자리로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자꾸요. 그러면 재정 중독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말입니다. 쉬었음이니까 한 번 받는 6개월 동안 50만 원 받는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라 부채는 점점 늘어나죠. 나라 부채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여러분 돈을 자꾸 뿌리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자꾸 늘어나요. 통화량이. 돈을 푸니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구인을 쉽게 해줘야 돼요. 자영업자가 직원을 뽑기 쉽게 해줘야 되고요. 중소기업이 직원을 뽑기 쉽게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일자리 직원 뽑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실업자만 계속 늘어나고 정부는 돈만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계속 된다는 건 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에게 신규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뭐 지금은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잖아요. 신입사원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돈만 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으려고 하면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청년들이 활기차야 돼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지 못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못 뽑고 중소기업도 못 뽑고 저는 여러분 재빨리 구인을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